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2년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자투정박사의 토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다들 어려우십니다.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 계실 것이고 주가 폭락으로 또한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잠시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머스러운 것을 가지고 조금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R200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R200. 엊그제 이제 대선 토론 때 집권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보고 질문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잘 모른다고 하는 윤석열이는 상당히 무식한 것도 같습니다. 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요. 뭐 제가 무식하다 말씀을 드린다고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말은 또 이렇게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만은 다들 그렇게 진짜로 믿고 있더라 이러시는데, 글쎄 뭐 제가 윤석열을 무식하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모를 수도 있죠. 뭐 저도 말을 좀 달리해서 진짜 무식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볼게요. 오늘은 또 돈 될 만한 종목을 또 집중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시국이 하도 수상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좀 많이 좀 할게요. 혹시 제 생각과 다른 분들 제 말씀을 이렇게 이해 못하시고 고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 오셔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 낭비예요. 특별히 자두종박사와 견해를 좀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만 제 방송, 제 공부, 비법 공부를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제가 어제 그 채널 A에서 너랑 나랑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거기 뭐 패러디물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배꼽을 잡았습니다. 오늘 지금 첫 화면을 장식하는데요. Der Angriff steigert mein Befehl! Verschickt sie! Dass wir es wagen, sie mein Befehl zu widersetzen! 네, 이제 찍었습니다. 자,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돈 될 만한 종목 중에서 대성 파인텍, 아진 엑스텍. 제가 지난주 설날 특집 방송하면서 아진 엑스텍은 앞으로 40% 수익도 가능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한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있는데 요 종목이 또 돈 될 것 같아요. 대성파인텍은 애플가에서 전장 부품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 직원께서 그와 관련된 주식으로서 현재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6,000명대, 36,300명입니까? 갑작스럽게 어제 전일보다는 9,000명이나 증가했었어요. 어제 그저께만 해도 4,000명 증가했는데 갑작스럽게 9,000명이나 증가돼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관련주, 신속 항원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가 진단 키트 요 품귀 현상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 수젠텍이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일동제약, 엑세스바이오 제가 두 종목을 샀습니다. 시수억은 어제 사서 글쎄 뭐 돈 300만원치 남겨둔 게 40만원을 까먹고 내려오고 해서 조금 손실 상태로 묶여 있고요. 그렇습니다. 휴마시수도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만 명을 넘어서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는 관심 종목 중심으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중에서 뭐 몇 개 뜰지를 확신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것이 일동제약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앞종목에 추천드렸었잖아요. 그게 상한가 가고 신고가를 벗겨놓고 음봉을 박아서 거래는 뭐
전일보다 확연하게 터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상승 삼각 수렴형을 짜고 있기 때문에, 즉 에너지 모음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부터라도 뭐 글쎄 한 40-50%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로 하십시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제목, 오늘 대성 파인텍과 아진 엑스텍. 아진 엑스텍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 대장주인 퍼스텍이 신고가를 벗겼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퍼스텍도 25% 수익이 나올 종목일까? 그런데 이게 내일은 제껴주면 내가 매집을 해야지 했던 것이 어제 그냥 떠버립니다. 내가 산 거는 또 유일하게 밀려버리고, 장중 매수한다고 샀던 휴마시스는 하한가 근처까지 빠져버리고, 장중 매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고 봅니다. 장중 매매에서 돈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만 잃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 외에 또 여러분 뭐예요? 뭐 몇 프로 간다, 신고가 벗긴다고 말씀드렸던 뭐였지? 한국석유도 신고가를 벗겨놓고 음봉을 뺐거든요. 혹시 내일 한 번 더 제끼면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추천했던 것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맞아 들어갔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제목 대성 파인텍, 아진 엑스텍, 미래생명자원 등은 앞으로 20% 수익이 가능한 종목일까? 부제목, 자본주의 노름판인 증권시장에서 결국은 갖고 있는 내 종잣돈 다 잃고 이 강추위, 맹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식하는 당신이니.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이실까요? 글쎄, 노숙자 하니까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네. 야, 이년아, 뭐 했던 분 있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뭐 여성 세 분, 대표적인 분이 김혜경, 이재명 후보 부인.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청와대에 있는 안주인, 뭐 이집트 관광을 몰래 하고 들어와서 관광 산업에 기여하겠다나요? 어쨌다가는 국민들 지금 전부 다 코로나로 지쳐 있고 오미크론 확산세로 장사 못하고 있고 주가 폭락으로, 또한 북한의 김정일은 미사일을 7발씩이나 고루고루 시험 다 하고 있는 판에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갔다 왔어요. 전용기 1호를 새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는데 여기 몰래 따라가서, 그것도 국민 몰래, 이집트 피라미드 관광하고 돌아온 대통령 부인, 좀 나대는 분 계셨죠. 그리고 와서 뭐 3일간 재택치료한다고 대통령이 조용히 숨어 있었고, 그 순방 일행 중에서 아마 감염이 됐던가 봅니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과거부터 졸업여행 버킷리스트냐, 그것을 채우고 왔다, 이런 야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제 말씀이 좀 고가운 분들은 방송 여기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노름판인 증권시장에서 결국 내 갖고 있는 종잣돈 다 잃고 이 강추위, 지금 영하 부산도 영하 3도입니다만 벌벌벌벌 떨고 계십니다. 발 동동동동 구리고 계십니다. 주식한 죄가 여러분이 이렇게 큰 거예요. 주식한 죄가, 주식에 손댄 죄가. 여러분 주식에 손대지 않으면 인생을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장중매매하다 주식을 까져서 뭐 돈 100만 원 잃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식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장중매매를 하지 않고 종가까지 보고 단일가까지 살펴서 주식을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사서 그 전날 먹고 튀든지 못 먹게 되면 조금 손실로 자르고 나오든지. 근데 그것이 꼬이다 보니까 이거 엊그제 벌었던 돈을 도로 반납하고 있으니 성질 되게 돋지요. 지난주 설날 특집도 차두송 목사만큼은 그래도 이 폭락장에서
2,200~300만 원 깨지던 것을 800만 원 손실로 잘라서 현금을 쥐고 있어서 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서를 보냅니다. 이랬는데 그린날 벌었던 돈을, 그린날 주식도 여러분 시원하게 가지 않고 갈까 말까 1시간 반을 애를 먹이길래 3% 먹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떠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설이다가 안 샀던 일동제약은 아침부터 갭을 주고 빠박하고 상가를 가버리고, 이런 것을 엇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 종목, 민주가 있어도 이 여자를 선택할까 저 여자를 선택할까, 어떤 여자가 내게 돈을 먹여줄까, 뭐 여성분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남자라고 치자고요. 어떤 놈하고 내가 저놈하고 결혼하면 돈 될 놈인가, 돈 잘 벌어서 나를 행복하게, 그새 또 여성이 행복하다 가니까 또 어떤 분은 생각나네요. 그지? 공무원, 산하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10년 넘게 시종생활 또는 뭐죠 여러분, 가사 도우미 또는 수행 비서로, 그런 남편 위대하잖아요. 솔직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야, 여보, 뭐 이런, 예, 인꼬 부부 한 분이 계셨는데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에 주어진 법인카드를 몰래 회식한 용도로 쓰는 12만 원으로 맞춰서 집에서, 그것도 소고기 부위 중에서 여러분 안심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해운대 이렇게 백사장 옆에 가면 소우라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들이 그 맛을 들여놓으니까 우리 큰놈이 내려올 때마다 아빠 보고 사달라 이게, 소우 가자. 그랜드 백화점, 옛날 그랜드 백화점 뒤편에 있는데요, 안심 부위가 나오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탁 잘라 찍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등심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것을 배달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비서가 아니고 5급 비서가 아니고 수혜자지요. 누가 먹었냐 이거예요. 돈 1원 한 푼도 안 먹었다는 이재명 후보. 그럼 내가 공직을 사퇴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샌드위치도 먹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샌드위치가 1원 하겠습니까? 그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뭐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위치가 현재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못마땅하신 분들은 제 공부를 접으시고 아예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모습들이, 주식에 다 물려 계시고 다 깨져 계시고 죽음 직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 이게 결국 뭐냐, 자본주의 노름판이에요. 거대한 자본주의 노름판이 바로 증권시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비법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살아남는 비법은 뭐예요? 오로지 주가 뜨는 길목 잡고, 주가 뜨기 전에 길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내는 비법이 터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뭐 1시간 넘게, 1시간 40분, 2시간씩 걸려서 토요특강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토요특강 때만큼은 제가 조금 길게 방송하다 보니 뒷부분에 정치적인 뭐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오늘 초창기부터 많이 드렸네요. 지진 여러분에게 아주 크게 웃을 수 있는 내가 코미디, 패러디물도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아까 첫 장면 소개했던 그 히틀러의 최후 부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던데 내가 깜빡 까먹어 버렸어요. 무슨 폴이라 부르던데. 잠깐 볼게요. 자, 방송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 제가 지난주 토요특강 설날 특집 방송하면서 1월 28일 마감하고 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요 놈을 제가 시간에 단일 가서 샀더라면 그리날 갭을 주고 13% 갭 나왔다가 8% 밀렸다가 시가 돌파 갈 때에, 여러분 저는 장대봉 간다는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상승 삼각 수렴형 패턴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뚫습니다라고 한번 봅시다. 있어요. 요거 제목은 지난주 좀 제목 설날 특집 방송 일동제약, 일동약품, 일동제약이죠. 일동약 줄여서 일동약. 저는 삼성전자를 줄여서 성자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오리더스를 안 갖고 휴마시스 신고가 벗겼고 포스텍 했고 아진엑스텍 대부분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60% 70%는 그래도 맞았다. 25% 수익이 가능한 종목일까 이랬는데 그랬어요. 차두종 박사도 주식을 안고 떨어져 죽었다. 800만원 손실 봤어요. 하지만 저는 또 해낼 것이기 때문에 손실 본 걸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 죽고 차두종 박사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번 쓰나미 같은 폭락장에 걸려서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잖아. 다 죽어 쓰나미가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저만 근근히 살아남아 헤엄쳐서 저기 어딥니까? 제주도 끝에 뭐 마라도까지 아마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 종목 추천드린 그림이 요것이에요. 요게 바로 뭐예요? 설날 특집 일동제약 바이오리더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목처럼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280여 분 보셨고 좋아요 13분 눌러주시는데 일동제약이 저렇게 갑니다 라고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이 딱 적중이 됐어요. 근데 전날 저 종목을 사지 않고 다른 걸 매집하다 보니 그거 산 것은 크게 안 가고 그것도 오전에 아침에 삘삘삘 애를 먹여서 3%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떠버리고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일동제약을 추천을 드린 것이 저는 그렇게 갑니다 한 것이 진짜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투송 박사 비법터도 공부를 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은 아직 차투송 박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법 소유자인 것을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몇 분 정도만 그나마 저를 찾아오셔서 공부하러 오셨습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공부 문의가 다들 뚝 끊겨버렸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죠. 여러분이 주식으로 평생 살아남아 돈 버시려면 차투송 박사 이 맥정 기법의 비밀들을 깊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먹는 자리잖아요. 저도 지금 왜 안타까워합니까? 요 모양이 조금 더 완벽을 주고 단일가가 좀 내게 이렇게 끌릴 정도로 줬으면 내가 샀을 텐데 아차 한 것이 그뒷날 이렇게 솟아버립니다. 그뒷날 폭삭. 어제 단일가 다시 샀습니다. 막판에 38,500원에 샀는데요. 오늘 마침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6,300명 그러니까 이것이 내일 갭을 주고 시가 이상 밀어 올려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갭을 주고 밀어 올려준다. 그러면 저는 얼마라도 먹어야 합니다. 7, 8% 따내고 어제 잃었던 돈을 다시 좀 만회한 다음에 자 종목이 저렇게 마감이 될 수 있잖아요. 갔다가 밀려서 거래는 어제가 조금 더 넘었네. 올라갔다가 위에 꼬리를 달고 밀려서 이렇게 마감을 줬다 치자고. 그지? 그 뒤날 주가는 또 올라가다 음봉을 주겠지만 여기에 양봉 두 개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법이 있죠 여러분. 제 기법 오래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음봉 넘기기 위해서 양봉 두 개 붙임 맥점 기법이라고. 과거 우리 한여름 지나서 8월 31일 날 바이넥스 우리 깊이 공부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날 25% 상승 나가듯이. 왜 제가 이걸 보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여기서 요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기 뭐죠 여러분? 상승 삼각 수렴형. 여러분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노름판에서 돈 다 잃으셨잖아요. 차투송 박사 기법의 비밀 공부하는데 4시간 수강료 들여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제가 뭐 여의도나 역삼동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 사무실을 내고 기법을 본격 사업을 시작하면 더 많이 받겠지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15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50만 원도 여러분들 어려운 돈이 될 수도 있잖아. 종잣돈도 자르지만 근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주식 성공의 비밀들은 전부 숨겨진 비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치? 안 하면 안 돼. 대충 여러분 아는 정도로도 성공 못 해요. 그 이유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본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매도의 비밀 때문에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기법 공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소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주식 30년 동안 실패했다고 여러분도 그대로 망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시다시피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일본 캔들 한 개 두 개 모양 따라서 주가의 갈 길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저것이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각형의 수렴형을 짜놨는데 저것은 뭐예요? 에너지 모으는 일종의 패턴입니다. 맥점 형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맥점 형태 그림은 그려드렸지만 패턴을 짰기 때문에 저 패턴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동제약이 더 간다는 뜻이죠. 그죠? 퍼드 캐치 되시죠, 여러분? 일동제약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본 무슨 제약사하고 공동 개발 중인데, 임상 2상 3상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달쯤에 이 약이 개발돼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지금 2월 초순이니까 조만간 등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동제약이 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붙이질 않았지만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그때 자랑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또 뒤집어 보니까 깊이 좀 보니까 이거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요런 패턴을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도 역시 상승 삼각 수렴형을 짜놓고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음봉넘기위해서 어떡합니까? 양봉 두 개 붙임만 들어오면 또 간다는 뜻입니다. 그지? 기왕 여러분 수급이 붙어서 올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수급이 잔뜩 붙어 올려놓고 물량 뺏기 하고 패 때렸다가도 살려서 물량 뺏어놓고 신고가를 벗겼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주가가 주어지는 모양 따라서 저점을 높이면 말 그대로 5일 이평선을 탄다면 제가 5일 이평선이 어쩌니 21선이 어쩌니 200일선이 어쩌니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초보분들은 딴 사람들 다 이평선 얘기를 떠드는데 자두종목에서 이평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수인 줄 알아. 근데 이 이평선은 초보 때라 하는 소리지 더 큰 세계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런 거 그냥 기본적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올 이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올 이평선일 주가가 이탈하면 손절을 쳐야 되니 그거 다 애들 기법이에요. 내가 왜 애들 여기 나오는 젊은 유튜버 애들을 애들이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주식 차트 세계의 경험을 오랜 동안 해보면은 그거 다 유치원생 기법인 거고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기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 어쩌다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걔들도 돈 다 깨먹게 된다는 거. 좀 말로만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내일 갭을 주고 현재 시세가 이쪽으로 붙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주가가 양봉이 올라와서 4만원대 이상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버텨주면 신고가 찬다는 뜻이죠. 이게 정확한 그림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어느 손에서 반 잘라서 반이라도 붙어서 얼마라도 따내면 조금은 앓던 이빨 뽑아버리고 새 걸로 갈아 넣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더 간다라고 보고 오늘 제목엔 들어가 있질 않지만 일동제약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심 종목. 그랬고 또 제가 뭐였노? 여기 퍼스텍이 들어가 있죠. 퍼스텍. 지난주 설날 특집 퍼스텍.
요게 이제 대성파 혜택이었고 요게 퍼스텍 그림이었습니다. 설날 특집 밑에 보시면 그지? 퍼스텍이 저렇게 신고가 갑니다 했는데 이게 어제 제껴주고 하루 이틀 모양 좀 갖춰주고 뜨면 저도 사서 어제 제가 뭘 주식 사기 전에 저놈을 내일은 노리고 이제 저거 가지고 먹을 때 됐다 싶어서 매집을 잔뜩 해야지 싶은데 어제 뺐다가 당장 떠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신은 공평하구나. 포스트 봅시다. 010820 지난주 그림 그려드릴 때에 요 모양이었잖아요. 거기까지 조정이 빼지면 시가는 깨지 않을 것인데 올라갔어요. 자, 이래 놓고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만 훅 제껴주면, 훅 뒷발차기로 제껴주면, 그리고 그 안에 양봉들의 붙임 과정이 들어온다면 확실한 찬스 나오지요. 매집해서 한 3, 4천만원 매집해서 신고가 땡겨내면 7, 800만원, 돈 1,000만원도 챙길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침에 3.68로 팩 때려놓고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박 팩 때리는 거 보이시죠? 시작하자마자 요지라를 치고는 올라가서 지속 붙고 바바바바 붙고는 지속 분봉 타다가 이렇게 윗골에 달고 밀렸어요. 못내 아쉽죠. 이 주가 결과론적으로 29.2%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신고가는 벗길 것인데 신고가 벗기 전에 반 팔고 벗길 때 팔아라. 25% 수익 나올 수 있을까?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 보이시죠? 이래서 차트송 박사 기법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뭐 주가 뜬 걸 가지고 내가 수익을 냈네, 내가 바닥에서 매집해 가지고 지금 가짜 계좌 조작해 가지고 몇백 프로 거뒀네. 오늘 다 그렇게 합니다. 유명 증권 전문가들이고 유명하지 않든지 간에 주식 좀 안다고 다들 증권 전문가예요. 그런 애들을 내가 하수들이라고 부른 이유들이 뭐예요? 차트 세계에 깊이 내공이 없는 애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해서 떠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회원가입을 받잖아요. 저는 회원가입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뻥을 쳐야지 여기는 속아서 가입을 합니다. 속이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없어요. 증권 전문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증권 전문가 활동 안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했어요. 과거에 실력은 좀 있고 주식할 돈 자금 미천은 없고 그래서 증권 전문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기를 치지 않으니까 회원가입이 많지 않아요. 그 진정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들입니다. 좌우지간 이걸 놓쳤어요. 간다고 예상치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나는 정작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걸. 엉뚱한 데 들어갔어. 휴마시스. 음봉을 요만큼 빼면 될 거야. 샀지요. 어마야 걸려서 물타기 가지고 겨우 몇십만원 손해보고 나오니까 또 대놓고 낮엔 조금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 걸려들고요. 여기서 이만큼 돼서 이만큼 빠지면 될 거야. 왜냐면 상한가 치고 그날 털어먹었잖아요. 훅 제끼고 음봉을 크게 빼면 여기서 올라가는 성질도 있거든. 그래서 장중에 한번 대봤다고. 대보니까 여러분 꺼지잖아 계좌가. 할 수 없이 단가를 낮춰놓고 빠져나오고 몇십만원 손해보고 또 한번 댄 게 먹여줄까 하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야 죽으라고 빼는 경우 내가 근 몇십 년 만에도 당해봅니다. 과거에 그 뭐였죠 여러분, 장중에 됐다가 얻어맞아 깨졌던 거 네이처셀, 그때 제가 600만원 손해보고 잘랐다 했습니까? 그 뒷날도 자르고 그때도 한 800 손해봤을 거예요. 음봉을 빼도 적당히 빼야 되는데 죽으라고 패 때립니다. 야 장중 매매가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왜 창원개미는 저렇게 돈 잘 버는 걸 올릴까? 내가 상당히 의아스러웠었습니다. 왜 내가 사면 이렇게 빠지느냐? 여러분 이게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대봅시다. 29.86 하한가에서 200원 차이로까지 빠졌어요.
하한가에서. 하한가가 24,150원인데 24,200원까지 빠졌네. 50원 차이까지 빠졌네. 내 여기서 긴급 또 할 수 없이 200주는 물타기 더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빠져나오고 나니 조금 돌아 올라옵니다. 이야, 내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젊은 증권 전문가 중에는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하따라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얘들이 뭘 모르는 애들이에요. 하한가 바뀌면 벗어났다가 와르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하한가 바뀌면, 야, 내가 그런 걸 매매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저는 웬만큼에서 장대 음봉에 걸리지 않은 놈인데 어제 장중 매매한다고 됐다가 얻어맞고 물타기에서 빠져나오고 잘못 매매를 급히 저가 정정한 데서 주문했던 걸 막 매도가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가, 이 음봉을 얼마나 뺐으면 이렇게 될까요? 야, 죽으라고 빼는 거예요. 죽으라고. 언제는 또 죽으라고 쳐올리더만은 기겁을 합니다. 넋을 빼버려요. 죽으라고 올라가서 패 때리는 건 죽으라고 패 때리고 있는 하한가 근처까지. 아, 내가 이런 경험을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주식 장중에 매매해서 돈 벌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됐다가 낮잠 넘어 조금만 눈 좀 붙이니까 뭐 체결되는 소리가 들려오고, 엊그제 번 돈 어제 도로 다 반납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에 날까 작살냈다가 돌렸다가 별지랄 다 뜨는데, 하여튼 요것도 글쎄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뺐다가 글쎄 뭐 단일가 내일 좀 따라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요것도 예를 들어 양봉이 한두 개 좀 조금 올라와서 버텨주면 장대 음봉 8분응선까지 갈 수가 있지. 버텨주면, 그죠? 조금 올라서 한 이틀 정도 하나 가지고 버티면 장대 음봉 주고 양봉, 새끼 양봉을 달면 그리날 주가는 이렇게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빠야 조합 매도법 과거에 봅시다. 제가 네이처셀 007390 과거에 걸려서 이 장대봉 올라와 있네. 과거에 걸려가지고 보세요. 이때도, 야, 내가 이때도 보시죠. 20% 상승한 올라갔던 놈이 적당히 요만큼 빼고 내가 돌릴 줄 알았거든요. 물타기를 긴급 들어갔는데도, 너댓번을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작살났어. 몇 프로 빠졌습니까? 24% 뺍니다. 뺐다가 19. 하는 수 없이 뭐 일부 600, 800 손해간 걸 잘라놓고 그리나 아침에 정리 좀 하고 이거 위험하다. 그치? 대량 거래 들이고 줄었으면 내일 어떻게 된다? 양봉으로 밀어서 버티지를 못하면 뒤밀려 버리거든.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밑으로 아침부터 동시효과 주고 나머지 주고 해가지고 나머지 손실 보아서 그때도 한 800만원 일었나요? 15%가 빠집니다. 요런 법을 오빠야 조합 매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있었던 근데 이제 요렇게 되긴 힘들겠죠. 요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주고 올라가는 차가 다 자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단 키드죽, 그지? 휴마시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신속 항원 검사 필요성 때문에 분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즐겁을 합니다. 그랬죠. 요거 사서 어제 빠지니까 요거 300만원치 남겨도 본 게 이 300만원의 돈을 까먹고 내려갑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침에 잠깐 올라갈 때 이익 볼까 하다 못 챙겨 먹고 빠지고 300만원치만 남겨도 봤는데 이게 돈을 까먹고 내려갑니다. 40만원 몇십만원 40, 50만원 11% 작살나니 이쪽 관련주 다 작살났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작살, 엊그제 요거 샀던 거, 제가 요걸 샀다고 말씀드렸죠. 양음양 패턴. 분명히 장대봉 올라간다 싶은데 이게 아침에 여기서 깔짝거립니다. 1시간 20분을 깔짝거려요. 야, 더럽게 애먹인 다음에 팔고 나니 그 뒤에 뜹니다. 몇 프로가? 25%. 제가 무려 2,500만원 배팅했거든요. 야, 내가 이런 찔레복밖에 안 되냐. 쟤들이 그런 짓거리 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 될 만한 공부를 또 더 추가로 들어가서
아까 일동제약이 대장주가 될 것이고, 앞으로 뭐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차트를 오래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상승삼각 수렴형은 에너지 몸이 되어서 크게 간다. 저만큼 오른쪽에 세워보세요. 4만원짜리가 글쎄 8만원 간다.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6만원 정도도 가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한 50% 수익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자, 뭐냐? 상한가를 보냈을 때에 외국인 수급이 동그라미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수급. 여기에 기관 수급이 왕창 있는 놈은 더 해먹는다. 힌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니 그런 거예요. 엊그제 이 상한가를 누가 보냈느냐? 외국 놈들이 120만 주가 들어왔어요. 아, 이건 120만 주 다른 거였구나. 얘가 이제 외국 놈이 30만 주 보내고 기관 투신권이 19,000주 사서 어제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상한가 칠 때에 또는 신고가 영역에 초대량 거래 터질 때에 기관 수급이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캐몬에게 속았잖아요. 쟤들이 띄워먹고 팔아먹었는데 여기 장부상에는 쌍끌이 수급 산 걸로 들어와 있으니 내가 속아서 그날 돈 헷가닥 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 볼 것은 다른 거는, 여기 보면 이거 머리가 아파요. 여기 보면은 뭐 정신없거든. 시스백이 뭐 어쩌고 이거 따지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수젠텍이 어제 음봉을 박았는데 외국인이 6만 주 투신권. 그 종가 베팅도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차트를 보고 장이 끝나고 나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 놈은 시간에 다닐까가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패 때려버려. 내가 이 수급 동향, 이것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휴마시스도 여기, 이 휴마시스가 120만 줄 샀네. 엊그제 상한가 띄울 때에. 이 새끼가 띄워놓고는 쌍끌이 매도 폭탄을 뽑았습니다. 그죠? 단순히 속기는 상한가를 누가 외국인이 120만 주가 들어와서 거기에 기관놈 합세해가지고 띄워놓고 쌍끌이로 폭탄을 어제 패 때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물려서 까지던 게 캐몬이잖아. 저놈들이 산 거 보고 내가 샀는데 그냥 10% 뺄 때 쌍끌이 매도를 짚더라고. 217605. 내가 캐몬 코드번호까지 외웁니다. 저 위에서. 요때 요것이 기관 수급이 있었거든요. 그 뒷날도 샀고 해서 여기서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적당히 뺄 줄 알고 방심하다가 750만원짜리가 그냥 그 돈 다 잃어버리는 셈이 됐어요. 긴급 물타 이렇게까지 지하실로 굴러 떨어질 줄 나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상한가 하단부에서 돌릴 거야. 내일 좀 올라오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미국 시장이 쉬는 바람에 뭐 이래 되고 아우성을 치고 지하실로 뚝 떨어졌다가 마침 그나마 한번 폭 줄 때에, 여러분 주식은 매도 포인트를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매도. 내가 여러분들이 제 기법의 비밀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면 죽습니다 하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이런 본캐널 조합 속에 숨겨져 있는 매도 비법 때문에 망가진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할 돈이 있을 때는 차트 세계의 비밀들이 그다지 보이질 않습니다. 몇 가지. 오늘도 이제 새해 들어서 저기 지리산 쪽 남원 쪽에 계신 사장님이 제게 선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지리산에 나는 그 고로쇠 선물로 보내주신 걸 제가 받았는데, 뭘 얘기라도 이쪽으로 갑니까? 하여튼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뭐 이런 매도법 이런 것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한 방송에서 7, 8가지 매도 기법을 공부. 여러분이 총 아셔야 될 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무려 저렇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 4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몇 개라도 놓치면 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주식에서 물려서 돈 까여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은 종잣돈 주식으로 평생 전업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 주린이들 오늘 다 죽었잖아요. 과거에 내가 죽듯이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내가 오직하면 이 강추위 맹추위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 우리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도 있지만, 그 남들은 다 가족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파티, 축하 파티를 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가난해서 또는 술 취한 아빠가 있어서 집에 가면 폭력 발발발발 떨고, 글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주식할 돈이 있을 때는 사뜨세계의 비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바빠서. 우리 저 지리산 쪽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뭐 정배열이고 뭐 우상향 정배, 그건 초짜배기 때나 쓰는 용어들입니다. 여기서 뭐 이런 선을 긋고 수세대를 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이 다 애들 하는 짓거리예요. 차트를 한눈에 보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언뜻 방금 고로쇠 말씀드리길래, 그 재공부하신 우리 그 제자분께서 뭐 우상향 정배열 이래서 내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정배열, 제가 알고 있던 게 뭐죠? 양음양 기포, 정배열, 뭐 그 몇 가지 가지고 돈 먹으려고 맨날 설치다가 그 돈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홀라당 다 거지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도 안 됩니다. 여기엔 주식에 성공하는 메커니즘이란 것이 하는 것이 있거든. 여기에 완벽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끊임없는 수업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주식하는 당신이다. 차트세계 완벽 비법이 공부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수업료를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재공부 돈 아깝다고 안 하시잖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그 핵심 비법이 저의 경우에 30년 세월이 걸렸다고 말씀드려도 내가 어디 바보라서 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바보라서 지금 주식 돈 다 잃고 계신 겁니까? 차트에서 숨겨진 비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 될 종목 들어가서 그래서 이 수젠텍이 시간의 단일가 어제 상한가 진입을 줬거든요. 얘가 이제 대장주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보시면은 2.7 이렇게 가다가 4% 뛰고 7.5% 뛰고 상한가 진입을 시키고 물량 쌓았어요. 이게 2350원이에요. 지금 오늘 확진자 숫자 36,300명, 2300원이면 여기서 갭을 주고 위로 올려서 가게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죠? 이게 이제 올라가서 갭을 주고 위로 올려서 버티면, 버텨야 합니다. 버티면 뭐예요? 버티면 양음양 패턴 되잖아요. 위에 꼬리다고 밀리겠지만, 그렇다면 저것을 가지고 위에서 팔아먹고 밀릴 때 한번 장중에 저점 매수해서 뭐 윗꼬리 짧게 만들려고 다시 밀어 올릴 수 있잖아. 그리고 저런 모양을 갖춰주면 저는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좋으면 삽니다. 어차피 확산세가 붙어서 지금 뭐 일본도 20몇만 명, 미국에 90만 명 이런 확진자 숫자 나오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 또는 뭐 부스터샷 맞은 분들은 이 오미크론 확진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놈이 그 우리 뭐 여기 다운타운 가깝다고 치고 마누라 뻘뻘뻘 가다가 어느 날 술이 이빠이 돼가지고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자는 것을 봤는데 그 뒤에 걸렸죠. 그런데 목감기 인후통만 있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거 격리했지. 그래 이제 음식 공급해주고 저기 마스크 쓰고 이랬는데 아마 그것이 일주일쯤 지나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겨서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침에 마침 출근 안 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제가 날로 갖다 준다고 아침에 들어갔거든. 그 밤에 이제 이게 호흡하다 보면 온 방에 차 있을 텐데 저도 맡았거든요. 저는 2차까지 맞았다고. 3차 맞기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가택
뭐 격리는 지금 보름 동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름 동안. 다음 주 화요일 날 PCR 검사를 하고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죠. 엊그제 3일 전에 PCR 검사니까 음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위험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뜨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이 공군에 있을 때 인대가 나가서 일병대 병원에 서너 달 입원을 했는데 뭐 퇴원할 때는 상병 계급장 달고 복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인사명령, 군인들은 인사명령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안 그러면 탈영이 되거든. 그것도 진주에 있는 무슨 훈련소에서 하다가 인대를 다쳐서 3, 4개월 어디 성남까지 국군 수도병원이 있는 성남까지 가서 아버지가 성남시장이니까 특혜를 받겠죠. 인대 나갈 정도면 몰래 외출도 가능할 거고 엄마 아빠가 뻔질나게 병원에 아이 면회 왔겠죠. 저희 아들은 저기 경기도 연천까지 내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특혜를 아마 입었던 것 같아요. 저기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놈도 아들 녀석도 그랬죠. 그 카투샤에서 그때 뭐 휴가 왔다가 귀대 안 하고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이 수전택이 현재 대장주 시간의 상한가니까 이게 갔다가 밀어 올려서 뻗겨주면 이게 재차 시세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주봉 한번 봐야 되겠죠? 주봉. 아이고. 옛날에 우상향 이 엘리어트 파동 야, 이것도 공부해 볼 만하네. 그지?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승 삼각 수렴형을 짰지요. 그지? 시세 주고 나서 올라가다 이러고 시세가 터졌잖아. 저만큼 세워 보세요. 그죠? 근데 시세 더 나갔죠. 이게 언제고? 2020년 7월 달에 1년 반쯤 봅시다. 과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7월 달.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아이고, 여러분 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 갭을 주고 내일 이렇게 붙여주고, 갔다가 밀리면 잡아야죠. 그죠? 시가 이상해서. 밑에서 밀릴 때. 그러면 그날 5% 먹고도 위에 거를 짧게 양봉으로 밀어줄 수도 있거든. 그럼 다니까 좋고, 이러면 어차피 확산세 늘어나니까 더 간다는 뜻이죠. 실제 1등주는 수젠택입니다. 저는 지금 2등주를 샀지만 과거로 가보자고. 7월 달에 여기 7월 달인데 4월 달 2021년도고 아까 뭐였나? 2020이네. 아이 더 만들어야 되네. 1000일 해가지고 봅시다. 1000일 요땐가 본데요. 7월 달에. 글쎄 이것도 조금 이거 에너지 몸 있네. 과거에 방방망마 수급 들어오고 조정 주다가 물량 뺐고 기간 조정 또 주다가 이 몇 달을 했습니까? 이때 3월 말에 3월 31일 날 해가지고 7월 30일 4개월 동안 에너지 몸이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상승 삼각 수렴형 패턴인 거예요. 저때 해먹던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저때 해먹던 세력들이 자기들이 다 못 팔아먹었거든. 물량을 쥐고 있거든. 기가 막힌 패턴 짜고 여기서 맥점을 줬네요. 요 맥점이 뭐예요? 바로 차트송 박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맥점 형태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이시죠? 에너지 모으는 과정. 기가 막히네. 이 넉 달 동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신용 쓴 거 떨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석 달, 넉 달 이후까지 기간 조정한다는 것은 신용 떨어버리고 이때 평균 단가가 31,000원대라 칩시다. 그때 상한가 치고
투상 비슷하게 가다가 고점 찍었죠. 여러분 조금 매도인 거 아시죠? 매도법. 오늘 나중에 매도법 공부 한번 더 합시다. 매도. 양분 붙이다가 모양 자, 맥점을 줘놓고, 맥점 형태 제가 갖고 있는 맥점이 1번 줘놓고, 안 가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했던 것이, 이거 폭사 가잖아. 그러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린 가격, 고가가 3만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3만원짜리가 60% 갔으면, 62,000원 갔으면 더블이 나온 셈이에요. 더블 시세가. 그지? 3만원대 수급이, 물론 그 앞에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때 아마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매집하고 나서 평균 단가 3만원짜리가 더블 수익을 냈어요. 그럼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 해먹던 놈이 덜 팔아먹었잖아. 최소한 여기까지는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9,000원까지. 지금 얼마짜리야? 18,500원짜리잖아. 그치? 18,500원짜리. 우리가 산다. 여기서 매수한다 칩시다. 갭을 주고 22,000원대, 2만, 자, 이만큼 갔다가 밀려 내려올 때 산다는 뜻입니다. 사서 다시 붙여주고, 단일가 좋으면 22,000원대 사서 29,000원 가면 얼마를 먹습니까? 7,000원 폭을 먹잖아. 우리 723 밑에 사장님 혹시 제 방송 오늘 보고 계신지 모르겠다. 공부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그러면 22,000원짜리가 29,000원 간다면 7,000원 폭을 먹잖아. 이 2만원짜리가 7,000원 폭이면 35% 나오지요. 그럼 내가 지금 수젠텍이 상한가 진입한 걸 가지고 제목 달기가 어려워서 뺐단 말이에요. 뺐지만 지금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대장주인 거예요. 엊그제까지 대장주는 휴마시스였다가 폭삭 조져버렸고, 그치?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 올라가지요. 올라가고 나서 또 그 뒤에 모양 보셔야 합니다. 갈 수 있다고 보고 대장주가 바뀐 거예요. 수젠텍 쪽으로. 그치? 본의 아니게 공부합니다만 바닥에서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얘가 대장주 변환이 됐단 말이에요. 대장주 전환이. 그러면 동향 보자고. 수급 동향.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어제도 패 때릴 때 샀네. 개미들 흔들어 패 때릴 때 투신꾼이 샀고요. 그치? 쌍거리 수급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일가를 붙여놨거든. 내가 대장주란 뜻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돈 먹으러 가야지. 되셨죠? 내일 갭을 주고 밀어 올리면.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시간의 단일가가 상한가 같다. 너무 세면은 갭이 지나치게 강하다. 6% 7%짜리 단일가가 되게 센 놈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놈이 아침에 8%대 갭 나오고 밀릴 때 플러스 5%대 한번 사볼 수 있고 3.5%대 1차 2차 저가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법도 있죠, 여러분. 주식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면. 그래서 그런 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지금 한 36,000명 했으니까 뭐 10% 이상 갭이 나오겠지. 그러면 갔다가 밀려 내려올 때 잡자는 뜻입니다. 갔다가 밀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시가 이상에서 잡고 혹시 시가 밑에서 한번 더 내려올지 모르니까 한번 더 잡아 놓고, 그리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재차 밀어줄 수 있거든요. 자, 제 공부 그 핵심 패턴 공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가, 내가 지금 조금은 가물한데 시간의 단일가가 상한가 간 놈이 장중에 25% 상승이 나갑니다. 25%대, 18%와 23% 올라가면 그놈이 밀릴 때 11%대에서 저가에 매수를 해라. 또는 한 번 더 밀려서 플러스 8%대까지 내려오면 잡아라. 그럼 그놈이 오후에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공부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상한가 단일가 보냈잖아. 그럼 아침에 12, 3% 갭 주고 저녁 18%, 23% 뜨겠지. 그놈이 밀려 내려와서 11%대에서 잡거나 혹시 한 번 더 모르니까 약간 9%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그놈이 체결되고 나서 시가 돌파하고 오후에 재차 붙여줘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차트를 오래 연구한 고수들은 혹시 더듬어 짐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 제가 여러분들이 제 기법을 공부하면은 맥점 비법이 한 30가지, 아까 같이 상승삼각 수렴형, 방금같이 상한가 단일가 갔을 때의 그린날 대처법, 예상 시나리오, 이런 걸 패턴이라 부릅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돈 먹는 기법은 60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잃지 않는 짧은 매도의 비법이 40여 가지 매도의 비밀이 있다고. 이 총 100가지 기법만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기법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뭐 최성욱 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때 박현숙 하는 누굽니까 하여튼 별의별 유명한 증권 전문가 한경와운에서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법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기법을 사서 두시면 이게 집안의 평생 가보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니까 너무 시장은 엄악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쟤들이 대충 공부하고 돈 빈다 그냥 판판이 작살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돈 먹겠다,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사서 공부 안 하면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코나 다 흘려듣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하나 있죠. 이게 그 사례 모음인데, 주가가 밑으로 뺐다가 기울기가 뺐다가 올리면 내일은 뭐하노? 올라가다 되밀린다, 뒤집힌다가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해서 이런 것들 도도 있는 것입니다. 저때 매도를 안 하면 어찌 됐겠냐. 한참 죽다가 지금 마침 코로나 확산세에서 시세가 붙는 거예요. 제 기법의 비밀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소리를 바로 이런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난 괜찮아요.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선생님이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20살 몇 살 청년이 와서 했겠죠. 늙은이 선생님이 요새 그런 거 아이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하루 강아지 같은 놈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주린이들. 여러분 주식 차트종목에서 기법 비밀 사서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주식 이긴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죽어도 못 이깁니다. 평생에도 못 이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99.9% 다 죽었잖아. 저만 일부 반납해주고 먹은 돈, 그동안에 먹은 돈 5% 800만원 잃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장주를 놓쳤으니까 수진택이 가니까 6시까지 고민하다가 두 번째가 뭐고, 엑세스 바이오가 3% 올려줬고,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면 얘가 덩달아 따라서 7, 8%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조금 전은 수진택이고, 그지? 그럼 그거 따먹고 이제부터 또 다른 대장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일동제약도 3.5를 샀잖아. 그럼 내일 한 5%대기 7%대기라도 먹고 밀리는 것 따라서 또는 한계두양 모양 따라서 요 놈이 더 갈 거니까 그때 타이밍 잡으면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따먹으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1시간 40분 2시간씩 공부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정성입니다. 진실성 여부 떠나서 정직한 거 떠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만약에 여의도에서 증권 강연을 하면은 기업 내용을 잔뜩 떠들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명한 증권 전문가를 찾아가서 돈 벌려고 찾아가잖아. 공부를 하기 싫고 내 돈은 있고. 다 망한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적중 10개 중 하나 적중시킬 수 있을까?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이 폭락은 부자들 절호의 기회에다 떠드는 놈 대표적인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1억을 갖고 가면 500만 원씩 20개 종목을 줍니다. 신가치 투자라고. 김모모 대표라고. 한복교구 강연에 합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 안 치면 여기는 돈, 그 사람들은 그래 사기 쳐서 회원 모집으로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나는 매매해서 돈 먹고 살지만 내가 여러분 지금 증권 전문가 활동하면 종목 한 20개씩 뿌려가지고 이거 뜬 것만 자랑 떠보면 난 회원 뭐 100명, 200명 되는 거지, 300명. 양심에 화인을 맞아야 돼요, 그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이 분명히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요거 먹고. 그래서 내가 이동주를 지금 산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지금 어젯밤부터 그저께 밤부터 체킹합니다. 밤 9시 엊그제 목요일 날은 23,202명. 그 뒷날 금요일 날 되니까 27,443명이 됐고요. 4,500명이 늘어서 그 다음에 어제 금요일 날 밤에 9시에 26,273명이 전일 동시 대비해 3,600명이 늘었는데 오늘 아침에 10시 되기 전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얼마입니까? 36,300명. 9,000명이 증가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전날 비해서 전날 4,500명이 9,000명이 늘었어요. 지금 여러분 검사소 가면 줄 서서 이건 뭐 한 300여 명, 뭐 2시간 넘게 줄 서야 합니다. 그래도 항원 검사가 있고 PCR 검사가 다른 거예요. 조금 좀 모르는 사람들은 항원 검사 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끝나지만 이건 콧구멍 푹 찔러가지고 콕 하고 아이고 눈물이 찔끔 나. 근데 그날 감기 걸렸어요. 그래 와서 콧물을 재채기 콧물 쏟는데 내일부터 자가격리는 들어가 있고 이 병원 가서 약 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가격리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도 더 갈 거고 수젠 근데 제목은 수젠텍으로 달게요, 여러분. 수젠텍 일동제약. 왜냐면 우리 깊이 앉아 공부하다 보니까 대장주들을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지? 자, 그러려고 다른 종목 봅시다. 휴마시스는 좀 처지는 것이 돼버렸고 수젠텍 장대 양봉 가다 음봉 박아서 어제 단일가 이것이 뭐였노까? 엑세스 제가 샀던 거는 2등주 단일가가 약하니까 그렇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퍼스텍 요게 신고가 갔잖아. 제가 지난주에 25% 먹을 거라고 제목 달았던 거 기억나시죠? 25%. 우리가 꼼꼼히 저도 대충 보고 말지만 차트의 도사들은 차트의 고수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일동제약이 들어갔잖아. 그치? 여기 뭐 아직 안 간 것도 있지만 퍼스텍이 25%. 제가 왜 25% 얘기를 했어요? 대충 뭐 신고가 갈까 뭐 20% 이랬다가 25% 구체적 공부가 됐잖아. 진짜 뭐예요? 퍼스텍이 25% 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떠드는 얘기들은 내 자른 종잣돈 2천만 원 가지고 2년 넘었지만 1억 5천만 원을 수익 낸 기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길다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식으로 정말 내 인생 2막을 열어야 되겠다. 내가 처절한 저 뼈골 쓰라림을 돈 있는 뼈골 쓰라림 갖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부산 와서 저를 공부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지난번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자기 부인이 간호사시라서 마스크 끼고 같이 우리가 옆에서 앉아 공부했는데 지금 원격으로도 공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퍼스텍을 뭘 보고 제가 저걸 가지고 25% 먹겠다고 구체적 계산을 해드렸을까요? 어제 패 때리다가 갑자기 떠서 놓쳤지만 제가 여러 개 떠들어 가지고 뜬 것만 자랑 떠버리면 나는 증권 전문가 아주 대단한 증권 전문가 됩니다. 회원 500명도 거느릴 수 있는 왜 깨진 건 내 몰라 예쁘고 그 좌파 증권 전문가처럼 지가 종목 줘놓고도 주가 빠진데 껄껄껄 웃고 있다 이 소리나 농담이나 따먹고 장기 보유시켰다고 괜찮다 주가 빠지면 괜찮다 갖고 있으라 소리 하다가 남 다 죽여놓은 사람. 저는 좌파가 아니고 우파입니다. 자유보수 우파. 그나마 뭐 고루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개방적인 누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 그렇지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개방적인 사람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가 약간은 치우쳤습니다만 막 고루한 뭐 태극기 보수 이런 건 아닙니다.
수급 꼴통도 아닙니다. 개방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텍이 신고가를 갔잖아. 이것이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로봇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할 거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있겠습니까? 누가 신고가 벗겼죠? 외국 놈과 기관 놈이. 난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 어째 외국 놈과 두 놈이 같이 합작을 해서 주가 띄워쳐먹고 패 때릴까? 난 지금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보자고요. 어제 수급. 외국인이 89만 주를 때려 샀어요. 엊그제 120만 주 샀네. 엊그제 요 양봉 줄 때. 그리고 여기에 투신권이 합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뭘 보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신고가 영역의 주가를 벗길 때에 또는 상한가 칠 때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느냐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더 해먹을 것이기 때문에 수급 보는 것도 요새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럼 요 놈이 어제 단일가 뺐다 칩시다. 조정이 음봉 하나 주고 바로 쏠 수도 있고 그죠? 막 갈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빼고 두 개 뺍니다. 장대봉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뭔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뺍니다, 일마들이. 빼고 나서 단일가 혹시 조짐 보셨다가 쓱 빼다가 바박하고 신고가 또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왔죠? 상승 삼각 수렴 형태가 나오잖아. 보이시죠? 상승 삼각 수렴 형태는 에너지 모음. 추가 상승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퍼스텍이가 또 더 간다는 뜻입니다. 주봉, 월봉,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기왕 임자가 붙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충 따져서 7,700원, 뭐 칙칙폭폭까지 간다 치자. 7,700원 간다 칩시다. 지금 5,200원이니까 4,800원대와 1차 또 빠지면 한 번 더 1차 2차 잡아야지. 4,800원이 5,000원 잡고 7,700원. 2,700원 먹나요? 3,000원을 먹잖아. 5,000원짜리가 3,000원을 먹으면 60% 수익이에요. 그치? 중박 정도 나오겠죠. 퍼스텍. 그러면 이제 퍼스텍을 제가 또 제목을 달아야 되네. 아, 끝난 거 아니다. 퍼스텍. 퍼스텍. 아까 수젠텍. 일동제약. 그렇습니다. 되셨죠? 자, 돈 될 거. 그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추천드렸던 거. 아전 엑스텍이 여기서 40% 수익이 갈 것이다. 이랬는데요. 주봉, 에너지 모음 따라서 좌우지간 갈 것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요것을 모양만 잘 갖춰주면 대자 퍼스텍만 가고 이동주짜리가 된 거예요. 인마들이 전부 다. 하지만 여기서 지속 붙임 형태 주면 말 그대로 5일선이 이렇게 될 것이고 신고가 찬다는 거야. 뭐가요? 아전 엑스텍. 또 40% 수익 나올 종목이다. 그 다음 미래생명자원 제가 오늘 제목 달았잖아요. 요 놈이 어제 주가가 바닥 차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주가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고 음봉 주면서 뭐 음봉 주고도 양음양 형태를 줬다 치면은 이거 위에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뚜껑이 열렸다가 아니고 신고가 간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미래생명자원이. 아, 이것도 보면 패턴이 좋네. 그치? 그래서 오늘 제목에 여기 지금 뭐야? 아, 이건 엊그제 거였고요. 지난주 엊그제 거. 안 간 것 중에서 요거 대성 파인텍을 또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또 오늘도 제목 달고 왔어요. 104040 애플과 관련주. 대성 파인텍이 어제 10% 떴는데 요 놈도 패턴 짜잖아.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주가가 고점에서 되게 놀았어요. 이번 폭락장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되게 놀았는데 쐈거든요. 내일 상승 주다가 음봉을 받고 요 양봉의 시가는 깨지 않겠지요. 받고 나서 그 다음 저점 높이는 과정이 주어지면 말 그대로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주면
이거 레벨업 간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대성 파인텍이 주봉보죠. 대성 파인텍이 맞죠? 여기서도 뭘 짜고 있습니까? 뭐 장대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뭐 기준봉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이거 살리고 있잖아. 그래서 요 종목 방금 요것도 일종의 에너지 모임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상승 삼각수렴형 짤막짤막하게 민방위 깃발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운다 말이에요. 민방위 깃발이 아니고 아시겠죠? 민방위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 대성 파인텍 여기 방금 그거였네. 그 외에 뭐 나머지들은 혹시나 한국석유 지난주에 추천드렸잖아요. 내가 제목 달았다가 이건 뺐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어쩌고 해서 뭐 유가 91달러 올해 100달러 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갔잖아. 좌우지간 15% 뜨고 15% 갔는데요. 이것이 혹시 요런 패턴을 준다면 음봉을 훅 제끼면 뭐 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먹잇감의 공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놈도 한국석유도 지속 돈될 종목 공부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 보시고 그 외에는 뭐 돈될 만한 종목들이 조금 있을까 없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조금 우양이라고 우양도 보시면 여기서 패턴이 꾸역꾸역 거립니다. 꾸역꾸역 거리거든요. 요것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내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우양이라고 우양 요것도 여기서 살려주면 이거 훅 넘어간다 돈 된다 말씀이죠. 뭐 15%짜리라도 그지? 우양이라고 요것도 혹시 관심 종목에 여러분이 편입해 두시고 그 외에 뭐 나머지들은 그다지 돈 될 것들이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좀 덜 찾아봤다고 치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 될 만한 게 한 7, 8개는 있어. 이게 뭐냐면 2,0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내가 7, 8개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압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차트 세계의 맥점 형태에 대한 공부가 분명하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게 공부 비용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식으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돈 150만 원 아까워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미래의 희망이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돈 버는 기법을 자투성박사라는 분이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멀리까지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제 기법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끊임없이 수업료 받쳐가면서 내 갖고 있는 종잣돈 문제가 아니라 이 종잣돈을 억지로 또 마련해 오잖아. 그것도 또 날리게 됩니다. 왜? 지금 마음이 바쁘거든요. 주식을 사면 돈 먹는 자리가 아니면 그냥 까져먹게 돼 있어요. 그 난감한 지경에 놓일 텐데 왜 주식을 자꾸 사냐 말이에요. 완벽 먹는 자리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돼. 완벽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쪽쪽 다 물리고 다 깨지고 망연자실한 상태 놓이다 뒤로 나자빠지지. 노름판의 뒷자리에 물러나 앉게 됩니다. 여러분 노름판의 뒷자리에 앉아보셨 지금 뭐 보고 계신데 하다 돈 없으니 그때 차트가 보인다니까. 훈수는 들 수 있겠지만 노름판의 뒷자리는 구경이라도 하지만 배팅도 못하고 밑에 보니까 내 밑전도 없어. 집에 가 집 담보 잡혀 와야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름판에 이 거들나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이 강추위 영하 추위 속에 돈 주가 주식에 물려서 돈 다 잃고 벌벌 떨고 근데 지금 여러분 남은 종잣돈 끌어 모아가지고 또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뭘 사면 돈 먹겠어요. 아까 제가 60% 수익 날 것도 있다 있지만은 그게 또 어느 날 또 모양 따라서 어떻게 헷가닥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뭐가 있잖아. 돈 150만 원을 아까워하면요 1억 5천만 원 날리고 내가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00배인 15억도 날리고
인생 끝낼 수 있어요. 이만큼 주식 세계가 무섭습니다. 엊그제 강동구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뭐 돈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70몇억 날리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지원이 2200억대를 횡령해가지고 뭐 1700을 날렸습니다. 뭐 얼마를 날렸죠? 뭐 얼마를 날렸습니까? 네,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네. 주식이 40개 종목을 짜다라 산들 그거 사서 올라가면 일마가 허파에 바람이 든 거죠. 주식의 위험성을 모르고 펀드 매니저처럼 수천억을 투자해서 사면 그게 떼돈 벌면 거기서 내가 돈 빼가지고 나머지 차익 챙기고 회사에 넣어주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이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증권 전문가들이 돈 벌었다는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강세장에서 잘 투자. 여러분들 제 방송 듣는 여러분 살아남으면 한 분은 있냐 말이에요. 다 죽어버렸지. 자른 종잣돈 가지고 맥점만을 공부하세요. 그 150만 원 주고 공부해서 앉아서 서너 달을 내가 앉아서 집중 방금 이런 것들 공부한 눈을 탁 여는 거예요. 차트의 비밀을 알면 주식이 무서워서 함부로 안 사. 근데 나는 뭐 했노? 어제 깨질 때 설마 연봉을 요만큼 뺐다 돌려주겠지, 이리 밑으로 작살 날 줄 알았으면 내가 사겠습니까? 하한가까지 꼬라박는 거. 와, 기겁을 합니다. 이만큼 증권시장 무서운 데라고. 절대 주식에 손대면 안 되십니다. 제 기법의 비밀 공부 다 하기 전까지는. 지금 종잣돈 이거 날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 깊은 공부하시면 여러분 그 공든탑이 그냥 쌓아집니까? 끊임없는 실패, 돌 공금 깎아가지고 구층탑이 왜 완성이 되나요? 그 세월이 저는 25년 이상 30년 걸리더라고. 완벽을 공부하면 공부 안 하면 주식하지 말아야 돼. 사는 쪽저 그 돈조차 물려들고 까먹게 된다고.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보고 이 강추에 벌벌벌 떨고 계시다 하겠습니까? 사투성 봐서 기법의 비밀 돈 내고 공부하기 싫고 안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내가 그냥 얘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나는 다시 올라갈 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본주의 노름판, 희한한 노름판에서 살아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내 종잣돈 다 잃고, 이 돈 다 잃고 벌벌벌 떨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냥팔이 소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무슨 죄가 많아서 주식에 손댔다가 이런 꼴을 당하십니까? 문제는 앞으로 제 기법의 비밀 공부 안 하시면 종잣돈 억지로 마련해 오잖아. 또는 집담보 잡히고 땅 잠보 잡히고 또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투자의 개념 들어갈 것 있긴 있잖아. 아까 일동제약. 그것도 또 모양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거 관련주기 때문에 진단 키드 관련주 쪽이 대세를 장악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쪽으로 이거 주식은 한때의 바람입니다. 이거 해먹다가 또 딴 데 간다고 거기 여러분 걸려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차트의 비밀을 완벽 공부하시고 주식 덤비시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까? 끊임없는 수업료를 갖다 바쳐내셔야 합니다. 여기 내 종잣돈 파산의 수업료가 들어갑니다. 종잣돈을 10대번을 갖다 더 밀어 넣어줘야지. 그때 주식할 돈 탈탈 털고 없을 때 그때 차트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다 끝났습니다. 성공투자는 차트성 봐서 기법의 비밀 배우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보자고요. 글쎄 우리 지리산 밑에 남원입니까? 사장님이 봄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전해주네요. 저희 고향 땅에도 이때쯤 되면은 고로쇠를 캐거든요. 근데 엊그제 설날 내가 전화하니까 친구놈이요, 고로쇠 캔다는 말이 없더라고. 네, 맛을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도 잠깐. 아이고 달달한데요. 그 대신에 지금 땅 추위 눈 쌓인 산골에 나오니까
칡 향기가 많이 돋네. 칡 냄새가. 네. 봄이 오는 새순이 싹 드는 그거 소식을 오늘 보내오셨네요. 제가 제 종목도 드리지 못하고 이랬는데도 마침 인사를 주셔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리산 줄기 밑에 우리 설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옥돌림한테 종목 중을 보세요. 창원 옥돌림 보고 여러분 이때 4시 46분 일동제약을 드렸지. 일동제약을 앞에 퍼스텍도 있고 뭐 이리 있는데 일동제약을 집중적으로 찍어 보내고 나서 뭐 pH도 관심 주고요. 근데 일동제약이 세종 먹는 쪽이 코로나 그러니까 설명절 이후에 되게 뭐하죠 확산될 거니까 그건 낮에 드렸네. 드리면서 요것들이 강하면 살아해서 설날 우리 설 명절 되기 전에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PHC를 사고 세종메디칼을 사서 이 이동주짜리가 되다 보니 일동제약은 상한가 쪽으로 팍팍 개업을 주고 차는데 내 건 뭐야? 3% 올라가서 애를 먹이다 팔고 나니까 크디 뜹니다. 돌아보는 남편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래 드렸고요. 엊그제 목요일 설 명절 이후에 또 다른 거 드렸고, 우리 서울의 김선김한테도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네, 강하면, 네, 박사님, 예, 이랬는데, 인사 소개 드렸죠, 여러분. 박사님, 지난 20년 고생해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몸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대박은 내가 볼 때 아까 뭐였지? 수전대 가고 일동제약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됐죠 여러분? 그 외에는 짧은 완벽 맥점 단타 매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렸던 거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 종목 줘놓고 지금 보면 뭐 회원들이 왕창 작살나서 깨져 계시면요 누가 회원 재가입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치?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방송 끝났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부처님도 그 불심도 문재인 정권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시다시피 내로남불하고 위선적이고 또 뻔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 또 제가 드린 말씀을 고깝게 여기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제 방송 여기 와서 아예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더 유능한 전문가한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일하게 정치권의 뉴스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고영신이라고 이분 고영신 요것을 알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뭐 따따붙다도 이 민영삼의 뭐 배승희 민영삼 재미가 있어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고영신 선생님은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언어 표현력이 너무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러잖아. 두세 사람의 길을 가도 그 중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 이제 이분 걸 유일하게 내가 알람 설정을 합니다. 알림 또 올라온다고.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유튜브 틀면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와요. 그 이재명 관련 김혜경 관련주 해서 나라 돈으로 쇠고기 사 먹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도 뜨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면서 잠깐 듣다 보니 밑으로 쭉 한번 이게 다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뜹니다. 뭐 약 셔틀 대신 배달, 에르메스 로션이 뭐 100mg에 10만 원 한다나. 그래야 뭐 우리 꼬마들 쓰던 거 씁니다. 이거 니베아 소프트 크림이라고. 이 뭐 7,000원 하나요? 8,000원 하나요? 그만큼 자두성 먹어서 소탈합니다. 뭐 이 뿌리고 이런 거 없잖아. 글쎄요. 한복 곱게 빼고 얼마 전에 12월 30일 MBN 촬영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뭐 이렇게 아주 고운 한복 입고 나오셨던데 미인이시죠. 그래서 호르몬제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제가 과거부터 이분들을 꼬집었잖아. 내가 왜 꼬집었습니까? 저분들이 인성, 품성 그런 걸 우리가 사람은 그 내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진실된 면까지 나는 이분들의 위선을 봤어요. 그때 해경군 김씨라고 해서 뭐 아이디 쓰고 정의를 위하여 가고 뭐였죠 여러분? 진도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 그거 그지 세월호 사태 때 글쎄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뭐 문재인은 뭐 생각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조금 그런 이 사람 맞는 말도 있긴 있었어. 생각이 없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과 그 부인 김정숙 여사 좀 나대잖아. 그리고 그 지난번부터 버킷리스트 채우기 위해서 50여 개국 다 돌아다니고 홀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도 가고 뭐 체코에도 들리고 뭐 앙코르 와트뿐 아니라 호주 시드니까지 셀카 찍고 국민들은 정말 코로나 사태 때 이 자영업자들 다 지금 파산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요새 올해 들어서는 그 뭐지 여러분 국민 앞에 서서 하겠다고 하던 늘 보고하겠다고 하던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퇴임 회견은 열겠다나요 어쨌다나 인수코 뭐요 네 이런 위선들을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오는 게 친인척의 추석 선물을 뭐 짜고 소고기 안심이 특별히 맛있더라고 여러분. 부위가 맛 특별히 다릅니다. 황제 의전 소고 셔틀 이때 이 인터뷰 하기를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무한 검증해야 합니다 라고 이 김혜경 여사가 얘기를 했어요. 정은갑에 MBN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촬영하고 말 떨어지자마자 이게 누굴 두고 얘기했느냐 김건희 사태 때 그랬던 것을 나도 여러분 무한 검증해야죠. 저도 이랬거든. 남을 빗대서 했는데 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 다음날부터 이 공무원을 자기 집안의 집사처럼 뭐 종처럼 말 그대로 이분 뭐 해경군 가면 여러분 뭐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내가 조심스럽지만은 해경군 이랬기 때문에 김이 뭐죠 그러면 왕후 옆에 중전마마 옆에 시중드는 김이 상군 가죠. 5급 공무원 그때 그 배소현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재명 그 변호사 시절에 격리 아가씨인가 봐. 주례까지 서줬겠죠. 그리고 성남시장 되면서 데려가서 공무원 월급 주고 자기 부인 의전에 옆에서 지켜챙기는 가정의 냉장고까지 뭐 해서 수발드는 사람으로 가정 도우미로 또는 집사로 또는 종놈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마름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 이분이 의전에 나오면 공무원들이 20여 명이 줄 서서 팔은 이게 조폭처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맞이하고 이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야 여보야 네. 아주 인꼬부부 대표적 인꼬부부인데 드디어 이제 이 체면이 완전 까진 거예요.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또 대통령 후보 밑에 나오면 정말 낯뜨고 온 사람,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검증 말 떨어지자마자 이분들은 늘 그러죠. 허위 제보하느냐, 가짜 뉴스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조카하고 통화하면서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내가 어른을 안 보이냐? 아니에요 하니까 허위 그때도 허위 다 뒤집어 씌우고 남 탓하고요 말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위선을 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나무랐던 거예요. 내가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고 우리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내면성까지 우리 집사람도 이재명 종친이라고 ጭ게 딱 하고 또 자기 옆에 친구들도 친한 동생도 좌파지만은 싸우다 왔지더라도 내가 얘기를 하면 싫어하더라고. 또 뭐 골프를 요새 배우고 있으니까 그린핀가 뭔가 그걸 이재명 후보가 싸게 절반 값으로 해준다니까 찍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우리 집에도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피라미드를 비공개 관람을 하고 왔는데 국민들한테
갔다 왔다 소문이 들리면 지탄을 받잖아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까 몰래 내 이 졸업여행 이거는 채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버킷리스트 내가 어디 다 가본다. 남편 잘 만나서 몰래 관광을 하고 왔는데 드디어 알려지니까 피라미드에 몰래 다녀온 건 맞지만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 측이 해달라 해서 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가야지. 양국 간의 우호정진 떠나서 몰래 지가 보고 싶다고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은 북한의 김정일 미사일 쏴대고 국민들은 다들 어려워서 주식하다 쫄딱 망했지요. 그 다음에 가게 한다고 장사하다가 다 망했지요. 지금도 2주 여러분 연장하고 있지요. 이런 판에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차두모스 저 자식 심하네라고 여기실 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이런 지도자급의 여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뭐 김건희를 두둔해서가 아니고 그 장모가 100억인가 갖다가 그 장부 조작했다는 거 보면 사기꾼 집안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뭐 개사가 사건도 있었지만 이 그 사람은 뭐 99%가 맞고 1%가 틀린 걸 가지고 이 좌파 집권당에서는 갖다가 몰아붙이고 그렇게 때렸던 것입니다. 우리 좌파들 보면요 아주 음흉하고 흉계 계략 아주 이건 인간성 그 이하들입니다. 나 아주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누가 댓글을 달아서 어떤 스님이 댓글 달았더라고. 여기 보면요 수호지심이라고 있었어.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 덕분에 나이 60 들어서요 내가 공부 하나 했으면 되겠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수호지심을 쳐봤지. 이재명 성남지사 할 때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래놓고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돈 빼돌려 가지고 열심히 그 소고기 여기 나옵니다. 안심부위예요. 좀 맛이 다릅니다. 전 등심 뭐 살치살 이랬는데요. 안심부위 좀 더 맛있어요. 이것도 11만 8천 원 이렇게 빼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김혜경의 황제의전에서 이렇게 여기 좌파 패널들 나와가지고 하고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 위선을 떨었습니다. 제가 좀 심한 방송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이 5급 공무원의 갑질도 보세요. 내가 볼 때 이 7급 공무원이 다 계약직으로 들어왔지만 정무직이지만 이 5급 공무원은 그 아까 이재명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사원에서 성남시장 하면서 10년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11년을 자기 부인 옆에서 가사 돌봐주고 일일이 좀 보조해달. 이게 황제의전 황후의전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7급 공무원짜리가 아마 열불난 것 같아요. 이 갑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박찬주 대장의 갑질 보셨죠? 공관병에게 감 따라 했던 거, 빨래 했던 거. 그 기본은 엄마입니다. 안 그러면 심심해서 놀아요. 할 일 없이. 그걸 갑질했다고 이 좌파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사람 수갑도 차지 않았으면 무죄 받았지만 좌파들의 극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사과한다고요? 애초에 저런 짓을 했다는 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단순 근본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 이 댓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오늘날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 병원에 있을 때 대리로 했고요. 여기 보면 나 이건 못 들어봤어. 남편이 형수에게 극악무도한 쌍욕을 옆에서 들으면서도 깔깔깔 거리는 거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다. 네. 옆에 있는 형수 우리 마누라 웃는 소리 들었냐 이랬다네요. 네, 이걸 못 들어봤다 하잖아. 저는 김영영이 지시한 자료가 없다면 10년 동안 마누라 보필해 달라고 월급 주면서 국민이 혈세 가지고 했는데 아니라 하겠습니까? 돈 1원도 안 받았다 하겠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김혜경도 나와서 직접 사과해라. 10년, 이거 10년 나오네. 김건희 보고 사과하라고. 너도 좀 무한검증 받아보고. 이게 이래서 좌파들은 내로남불이 이루 말도 못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행동들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어찌하겠느냐. 일찍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밝혀져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 부분 정말 대책 없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무한검증. 자기 입으로 무한검증 얘기한 게 이게 그게 돌아왔어요. 부메랑으로. 그 제가 다 했다 이래 된 거죠. 졸부 인격이 바닥인 것처럼 너무 없이 살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되면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군림하려고 하죠.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사적인 신문으로 공무원 요직에 다 앉혀놓고 보면 김혜경이 하는 꼴을 보면 국민들을 얼마나 하대하고 군림할까요?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심정으로 글 쓴 분들이 많으셨어요. 역사상 저렇게 도덕적,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는 공직자 설마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차 앞을 네가 지나가면 어쩌냐 이래가지고 차 앞을 여러분. 후보의 가족들의 자질과 인격은 하루에쯤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성과 천성은 변하지 않. 자두종 봐서 인성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완장 채운데 저지경인데 대통령 된다면 진짜 몇 명 이분들이 그냥 여기 애국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을 몸소하는 부부들에게 공정정의 다 빈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련님이 저 사악한 부부 해경군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 생각하면 끔찍하다 싶어요. 어쩌든지 저런 인간들 발 못 붙이게 하면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이랬어요. 글쎄 여기 또 나오네 인성. 저는 품성 성품 얘기했지만 인성은 평범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좋은 인성을 가진 자는 리더가 되었을 때도 겸손하지만 그러네 한 분 생각나네. 우리 창원의 회장님 좋은 인성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도 겸손하지만 저분은 겸손의 대명사십니다. 이 경상남도 권선희 부장님 인성이 더러운 사람들은 리더가 되었을 때 갑질한다고 합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당신은 왜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망했을까? 현실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바로 차트 속에 숨겨진 매도의 비밀들을 터득하지 못하고 주식을 늘 사서 보유 들고 있으면 돈 되는 줄 알고 이제부터 다 버리십시오. 오로지 올라갈 시점에 타이밍만 잡아내면 돈 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박 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솔직히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더 많아. 여러분이 공부 안 하시고 남의 말 유명하다는 증권 전문가 말 듣고 그 사람 수백 명의 회원들 데리고 올라가는 것만 수십 개 종목 떠들어서 올라가는 것만 자랑하니까 돈 잘 버는 줄 아시겠지만 가서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디 남을 비난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를 쓰라림의 고통. 여러분 나는 정말 근 30년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뼈골 쓰라림. 주식할 돈이 없을 때는 차트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날리고 나서 주식할 돈 없을 때 차트 세계가 들어오듯이 또 그때 드디어 좀 만들어진 종잣돈 가지고 또 살리느냐 못 살립니다. 자, 그 다음 이게 3차 접종까지 받으면 일주일 뒤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우리 아들님이 이제 그 면역이 생겼으니까 그 뒤에 코로나가 이게 발산하는 게 좀 줄어들고 해서 엄마 아빠 안 걸리고 마침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술도 한 잔 갖다 먹대. 2차 접종은 뭐냐? 2차 접종까지 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저는 90일이 마침 조금 지났어. 지금 보름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접종하고 90일 경과한 사람은 1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통화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과부하 상태 걸려서 재택근무자가 10만 명이 재택치료자가 10만 명이 넘어섰으니 이 공무원님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직접 나가서 총리가 하는 걸 자기가 맡아가지고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책임감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 요즘 감염되고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아. 우리 아들은 그래도 커서 지가 앉아서 뭐 책상 갖다 놓더만 여기 무슨 뭐고 PC방이네 하고 떠들고 있더만은 물도 입구에 들라주고 밥도 들라주면 장갑 끼고 나와서 따로 여러분 소독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야 되고 아직도 폐기물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 저도 아파트 밖에 못 나가니까 음식 찌꺼기 따로 겨울이라서 그렇지 여름 같으면 어찌 되겠노?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요거는 이재명 지사 지금 후보가 82학번 저는 81학번입니다. 이제 우리 교련복 입고 이랬는데 저 인상을 제가 조금 관상을 보는 거예요. 저 생각이 언뜻 떠올라 가지고 마침 차전이 있었어. 이때 이제 대학생 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막말 이재명 야 광주 저거 잘 죽었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데 내가 이걸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가로수로 연구소에서 이 제목을 달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뭐 일베 출신을 하고 하니까 근데 저 인상을 제가 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하고 이런 뭐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우리 학창시절 거쳤을 것이고 저런 인간성을 갖고 있다면 뭐 말 뒤집기 말 번복하고 뒤집어 씌우고 뭐 앞뒤말 다르게 오늘 했던 말로 틀리고 뭐 이렇다면 내가 과연 좋아했을까 라는 이 약간의 관상을 좀 보는 거예요. 관상. 그러니까 좀 반항아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 사회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사람같이 보이죠. 요즘 인상이 좀 달라져서 좀 보기 좋더만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고 친분을 쌓게 되면은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있네. 여기 보면요.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만 군부대 방문했을 때 이게 군대 안간표가 딱 나타나면 입소보액이라고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군인들은. 되셨죠 여러분? 그럼 아리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또 봅시다. 여기요. 이것을 이제 MBN에서 MBN은 그래도 저쪽 편 쪽이 많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마침 여기 댓글 한번 보시죠. 같이 소개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노력하는 모습 수수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단아하고 한복도 너무 어울리는 미모에 기품 있고 딱 영부인 스타일. 두 분은 너무너무 잘 만나신 듯 이미 준비된 분들이시다 라는 댓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습니다. 저와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기 MBN은 보면 저쪽 진영 쪽이 많더라고. 근데 요새 보면요 욕을 그리 많이 합니다. 우파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혜경 여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고 단아한 모습 한번 보세요. 영부인감 맞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과거에 해경훈 김씨 그걸 보면 전라디언 전라도 분들 전라디언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라디언 인디언처럼 무시하고 격화시킨 거죠. 품격을 밑으로 깔본다는 뜻. 전라디언 이 해경군 김씨가 썼던 거예요. 그리고 네 가족이 제2의 세월호 타석하고 그 생각 없기는 부부가 똑같다 하고 그건 문재인 부부를 얘기했죠. 그건 하나 좀 맞았다 치고 여기 보시면 단독 인터뷰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번 대선이나 굿이나 저쪽을 얘기하고 있죠. 굿 뭐 도사들하고 대화한다는 김건희를 빗대서. 근데 굿도 굿은 좀 심합니다만 좀 어리석은 건 있죠. 그죠? 그 점을 보는 거는 또 뭐 오늘날 대부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민심 속에서 정책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약을 펼치시는 이재명 후보 곁에서 여러 민심을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내조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김혜경 여사의 모습에서 국무에 살아 숨쉬는 향기를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 민심을
가늠하는 인터뷰 되겠다. 240명이 좋아요예요. 또 누가 내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 김혜경님 생각보다 전혀 긴장도 안 하시고 말씀도 참 조리있게 잘하시네요. 영부인으로서 충분한 소질과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김정숙 여사가 좀 더 유쾌하고 활달하시다면 김정숙 여사는 더하지. 그 나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어디야, 캄보디아입니까? 어디죠? 가서 그 학생들 도열하고 있는데 대통령보다 앞서서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비행기 오를 때도 그 트랩을 혼자 먼저 올라갑니다. 활달하다면 지금 청와대 여사님께서 김혜경 여사는 좀 더 차분하고 서민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이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됩니다. 부부는 닮는다고요. 두 분 청와대 계신 거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도 저쪽 파 사람들은 올렸습니다. 그다음 또 있네요. 참 내가 이 보고 충격받았다니까. 좌파들의 이거 무섭다. 머리에 총 박혔다. 제가 특정 정치인을 그렇게 막 종교처럼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기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모님 와가지고 여기서 나는 이재명이야. 야 임마 정치하지 마 하고 내게 댓글 올렸던 분. 그분은 이제 제 방송 보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봅시다. 또 정확한 논리, 자신감 있는 눈빛, 안정된 자세, 멋지죠. 밝은 표정, 듣기에 부담 없는 차분한 목소리, 단아한 태도. 여기 단아가 다 들어갑니다. 이번 한복 나왔으니까. 한복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비싼 거 입죠. 진정성이 보이는 말투, 품위에 걸맞는 언어 선택,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언변, 전체적으로 풍기는 격조, 진솔함,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거부감 없는 예쁜 웃음, 몸에 배어있는 우아함 등 딱 영부인감. 누가 썼는지 그건 아시겠죠? 어떤 작가가 쓰듯이 거기 의도적으로 저렇게 썼어요. 댓글을. 아무튼 글은 이쁩니다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줄 모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김만배가 여기서 성렬이는 형이 갖고 있으면 카드만 주고 이랬다는데 까보여야 합니다. 그치, 윤석열이 하면 어찌든지 한번 봐야지. 공갈 협박만 할 것이 아니고 내놔야죠. 엊그제 여러분 토론하는 거 보셨죠? 김만배 누나가 어쩌고 이러는데. 자, 이제 방송은 끝났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어려워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이걸 한번 봤거든. 유튜브를 딱 떴는데 여기서 보면 대출에 있습니다. 감옥을 간다, 끝났다 이러는데요. 갑질 의혹 이런데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밑에 유튜브. 자, 여러분 니들이 국힘 경선 봤다면서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좀 보세요. 엊그제 나랑 니랑 너랑 나랑 이런 채널의 뉴스 잠깐 보니까요. 패러디가 있는데 하고 내가 언뜻 잠깐 뜨길래 히틀러의 과거 죽기 전에 일주일간인가 열흘간인가 있었어요. 이걸. 근데 오늘 아침에 새로 올라왔어. 여기 제목이 뭐냐? 대선 토론 패러디라고 치세요. 대선 토론 패러디. 여기에 카우보이 BEBAP 비밥 카우보이. 요거를 좀 보세요. 여러분 나 아주 배꼽 잡다가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콧물 눈물 내 아주 참다가 하여튼 웃다가 볼일 다 봤는데요. 이 히틀러 역할을 하는 분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 송영길, 현근택, 종천 해놓고 어제 토론 이후에 윤석열 토론 못한다며 이랬어요. 패러디물입니다. 웃자고 한 것이니까 니들이 국힘당 경선하는 거 봤다면서 윤석열이 토론 못하더라 안 했나? 그런데요. 그리고 또 윤나땡 하면서 자신만 존나 내게 심어주더만은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전쟁안에 했죠.
좋은 다시 우리 성인들에게 이해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 오늘 취조당하고 왔다. 그 너랑 나랑 거기서는 이 시바라를 지웠다라고 보니까 이게 여기 저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손까지 나 오늘 취조당하고 왔다. 네, 그까지 보고 웃었는데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코믹 중에서 이런 코믹 내 난생 처음 봅니다. 군대도 안 갔던 새끼가 킬체를 어떻게 아는 건데? 윤석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군대 안 갔잖아요. 뭐 피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옆에서 참모가 후보님도 미필이시라 군복무로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 난 아파서 못 간 거고, 근데요 안철수 이 새끼는 왜 말하는 중간에 툭툭 끼어들었어. 거들고. 그 다음 또 봅시다. 야, 이분 패러디한 분이 대단한 작가적 기질이 있어. 여러분 나중에 공영방송에서 피드로 모셔야 되는 작가로. 경기도청 감사실에 잘 말해둔 거 맞지? 나갑니다. 무조건 배비서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 돼. 우리 고기 안 먹었어. 약도 지가 먹었고 고기도 지가 시켜놓고 지가 먹었다고 해야 돼. 뭐 이런 측면이겠죠. 참, 나랑 혜경이는 동호 면허증이랑 큰아들 내 카드도 배비서가 훔친 걸로 가자고. 그래서 이 패러디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아주 웃자고 만든 거에 죽자고 달려들기 없기 이랬어요. 조심스러워서 이분도. 와, 구독 누르고 갑니다. 뭐 이랬어요. 천재분이다.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저도 방송 오늘 하기 전에 글을 하나 잠깐 올렸어요. 야, 정말 참 당신 같은 천재 작가님, 귀재라고 해야 되는데 천재 작가님 처음 봅니다. 엊그제 채널 A 너랑 나랑에서 잠시 접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구체적인 멘트를 듣고 보고 눈물과 우연히 오른쪽에 했다가 눈물과 콧물로 배꼽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정치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주가 폭락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청량감 있는 작품으로, 사이다 하면 이재명 생각나는 게 빼고 사이다 작품으로 휴식을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재치와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어요. 제가 글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보십시오. 요 제목은 대선 토론. 저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근데 화장실에 어떡 앉아서 몇 명 보내줬는데 정말 재밌어서 웃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윤석열 토론 못한다면 제목은 이래요 여러분. 대선 토론 패러디. 카우 아까 뭐였지 밑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뭐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웃음을 선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토론 저도 봤습니다. KBS 유튜브로 보다 보니 KBS 방송이 연결된 걸 보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 나라를 흔드는 세 여인 뭐 떠나서 두 여인 뭐 세 여인을 칩시다. 뭘 얘기하려고 이런 말 했냐. 그 위선들, 내로남불, 뻔뻔함을 오늘날 우리가 국민들이 겪기 때문에 거기 댓글도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 응원하는 댓글이 KBS 같으면 저쪽 진영 나팔수 방송 아닙니까? 한 90%가 윤석열 응원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더라. 저는 그래서 정말 민심은 천심이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보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만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해하실 분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신 분들은 아예 저에게 와서 접근도 하지 않은 공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큰 수익 날 것은 수젠텍,
갭 상승을 주고 시세 가다가 밀려 내려올 때 저가 매수 잡아서 다시 보고, 일동제약은 양봉 올랐다가 한 개, 두 개 붙여주면 보시고, 휴마시스도 저 위에까지 뭐 한 15% 이상 수익 나올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외에 혹시 경남제약이 이틀 연속 훅 제끼면 참고로 또 보시고, 한국석유 훅 제끼면 보시고, 그렇습니다. 어제 맥점 형태 준 것은 하이스트리 있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대성 파인텍, 그 다음에 몇 가지 요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진 엑스텍, 요 몇 개 종목만 그나마 돈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긴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요거 필히 좀 보세요. 아주 백업을 잡고 뒹굴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녹화 중간.